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우려했던 일이 좀 벌어졌는데요. 물가가 다시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죠. 지금 최근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지표 역시도 우리에게는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그에 따라서 연준이 긴축 기조를 더 유지할 것이다. 자, 즉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죠. 기술주들은 여기에서 아주 취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주 중심으로 한 하락이 많이 일어나게 돼 있었고요. 자, 미국 증시가 하락함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 자세하게 좀 알아보고요. 자, 건설주들이 정책의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건설주들이 그다지 신뢰감을 얻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때 그 이후로 많이 쇄신했다, 반성하고 있다, 등등 여러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정책적인 어떤 이슈까지 붙게 된다면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에코프로보다 더 잘 올라가는 종목이 있다 해서 요즘에 이제 키워드가 의료 AI로 좀 집중되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에코프로를 기준점으로 세운 것은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새로운 주도주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겠죠. 루닛 같은 경우 어떻게 상한가 가기도 하는 모습도 좀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의료 AI 관련주들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9월 7일 목요일입니다. 증시가 예상했던 대로 좀 좋지 않은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주후반부에는 좀 약세를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주 초반에 조금 이제 많이 올려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었는데, 그냥 사정없이 깨버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죠. 자, 일단은 약보합으로 출발했던 증시가 쭉 떨어져 가지고요. 오후 1시경이 최저점이었네요. 그리고 나서 다시 살짝 반등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회복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부담스럽게 작용이 될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57% 떨어졌습니다. 퍼센테이지로만 따지면은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요 1% 넘게 하락을 합니다. 기술주들은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겠죠. 경제지표가 나빠져서 경기가 나빠져요, 그런 것들은 괜찮아요. 왜냐면 지금은 이제 경기가 좋아진다 나빠진다 보다도 금리가 더 오르냐 안 오르냐, 여기에 중점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의 어떤 중심 역할을 좀 했는데, 테슬라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엔비디아 다 떨어졌죠. 이 기술주들은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무조건 약세를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테슬라 쪽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슬라뿐만 아니라 지금 기술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럽에서 새로운 규제 방안 나온다는 얘기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이 빅테크 기업들에게 부담을 좀 주기도 했었고요. 자, 여러 가지 악재들은 한꺼번에 몰려서 나온다는 거, 깡패 같은 놈들이에요. 그래서 막 몰려다니면서 이 시장을 괴롭히는데, 자, 오늘도 좀 잘 버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WTI 가격이 배럴당 87.54달러입니다. 지금 9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기름값 계속 올라가는 거 체감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기름값이 올라가면 뭐가 문제냐? 과거에 인플레이션이 크게 올라갔었던 그런 형태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어떤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역기조 현상이라고 해가지고요, 기준점이 높아지는 포인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물가가 지금처럼 하락 안정세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올라가는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물가가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아직 목표치에 오지도 않았는데 내가 금리를 내릴 이유가 있겠어? 라고 얘기가 나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미국의 서비스업 확장세. 자, 지금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표가 54.5가 나왔어요. 예상치보다 확 뛰어올랐는데요. 지난달에는 52.7이었어요. 그 다음에 예상치가 52.5였기 때문에 이거 서비스업 조금 둔화되겠구나.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그 경제지표는 요거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둔화되겠구나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갑자기 좋아진 거죠. 즉 서비스업이 더 좋아졌다라는 거. 미국은 서비스업이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이 소비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어떤 경기 뭐 전망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라는 얘기가 나와버리는 거죠. 자, 여기다가 물가는 계속 올라가요. 경기 지표는 아직 살만해요. 그렇게 되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네, why not이 됩니다. 왜 안 해? 왜 안 할 수, 뭐 긴축을 왜 안 하겠니? 네, 이런 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연준 당국자들의 말도 조금씩 바뀌는 모습이 좀 보여졌고요. 하여튼 뭐 희한한 그런 상황이 좀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중에 5%를 웃돌아가는 모습이 좀 나타나면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형태로 기술주들에게 부담을 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데다가 물가가 올라간다. 최악의 상황이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연준 총재들, 네, 연준 당국자들의 발언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뭐라 바뀌느냐? 신중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런 겁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금리 인상은 더 안 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좀 나올 수도 있었지만은 이제 이런 말에서 조금 바뀐 거죠. 이제 금리 인상 끝난 것 같다. 우리는 좀 여유있게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부분에서 신중하게 지켜보자. 이제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또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부담스럽다는 얘기고요. 추가적인 긴축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더 해뒀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시장 전문가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거는요. 11월입니다. 9월 달에는 금리는 동결이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11월에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지금처럼 유가가 계속 올라가 버리게 된다라면은 10월 달에 발표되는 CPI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됐을 경우에 물가 인상에 대한 느낌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1월이 됐을 때 연준이 이번에는 금리 한 번 더 올리겠습니다. 원래 말했었죠? 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조금 답답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리 앞서서 뭐 고민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시장에 선반영된다는 게 또 문제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부담스럽다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연준이 이렇게 하반기에 금리를 한 차례 정도 더 올린다. 11월 달에 한 번 더 올린다고 친다라면 금리 인하에 대한 거는 내년도 중반 넘어가야 됩니다. 내년 하반기 정도가 돼야지 금리 인하가 진행될 수가 있어요. 물론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면서 점점 이제 뭐 시장에 선 반영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부담감이 여전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참고하셔야 되고요. 이제 뭐 시장 전문가들 중에서도 유가 상승이 지금 현재 연준의 금리 인상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서는 물가와 완전히 연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파월 살짝 음모론이긴 한데요. 자, 미국이 네 금리를 더 올리기 위해서 파월이 더 올리기 위해서 이쪽 산유국 쪽에 뭔가 압박 준 거 아니냐. 야, 니네 감산 좀 해라. 사실 굳이 유가 이거를 기름을 감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12월까지 감산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다른 산유국들도 계속 이어간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가를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 왜냐면 사실은 유가 가격이 좀 내려가기는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걔네들이 그렇게까지 저거할 정도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또 올라가게 된다라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구매를 좀 덜 하게 되죠. 그러면 유가를 다시 또 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가격 조정을 얘네들이 이제 기름을 더 파내고 안 파내고에 대한 부분으로 결정을 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생각돼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연준이 야 우리 11월 달에 금리 한 번 더 올려야 되는데 물가 잠깐만 좀 높여줄 수 있겠니? 네.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해봤어요. 네. 거의 가능성 없는 얘기고요. 그냥 네 그렇다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연동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니까 상당히 부담스럽다.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뭐 물가가 떨어지게 되면 사실은 뭐 큰 의미는 없는데 경기가 오히려 회복이 되는 단계에서 물가가 더 올라가니까 부담감이 더 커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그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기술주들까지 같이 떨어졌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는 오늘 출렁거릴 수 있겠죠. 자, 이미 경고해드린 것처럼 주 후반부로 들어가면서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감은 다음 주 만기일까지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이제 기준선을 하단으로 낮춘 상태에서 박스를 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2550포인트 정도가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될 텐데 그 지지선은 지켜주기에 하겠습니다만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크게 올라간다기보다도 지금은 이제 버티면서 또 들어가는 그런 형태, 다음번 상승을 만날 때까지 또는 이런 빅 이벤트가 끝날 때까지 버티면서 넘어가는 그런 전략을 취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저것 아무거나 사시면 또 피곤한 장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매 같은 부분들은 좀 소극적으로 접근하시면서 최대한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부동산 공급 대책 기대감이 생기면서 건설주들 미워도 다시 한 번만, 네, 그 노래가 이상하네요. 아무튼 그런 식입니다. 건설주 다시 한번 보자. 네, 건설주 너무 미워하지 말자. 이런 식의 얘기 나오는 거죠. 지난 4월이었죠? 4월 달에 인천의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이게 GS 순살자이를 만들어낸 그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네, 순살자이. 네. 아무튼 개세건설, 그리고 순살자이. 아무튼 그런 건데, 그래가지고 건설주들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최근에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정부가 지난달 말에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했는데 GS건설이 이제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근데 주가 크게 안 밀렸죠. 미리 선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어떤 부실 시공 사례가 발생됐다면 얘는 이제 아웃됐겠죠. 근데 그런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지수 역시도 이런 하락에 대한 포인트들을 어느 정도 이제 인정하고 안정권 있게 흡수해버리는 모습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서는 네, 뭔가 조금 안정화되어가는 그런 느낌이 좀 나타나는 거죠. 이미 맞을 거 다 맞았어. 즉 내가 잘못해서 선생님한테 궁대기를 막 맞았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선생님이 기분 나쁘다. 너 다시 나와. 또 때려? 이런 건 없잖아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한번 일단 했기 때문에 이런 징계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번에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 개세건설이 나쁜 네,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인식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더 이상의 주가 하락은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정책적인 이슈가 나타나게 되면 더 좋죠. 지금 정부의 부동산 공급 활성화 대책 발표, 이게 추석 연휴 전후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기대감으로 지금 건설주들이 약간씩 들썩거리고 있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보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건설업계 쪽에서는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네. 왜냐면 업종에 따라서 주가 반등의 온도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것들. 자, 주택 매매 수요가 꾸준히 늘어난다라는 것은 인테리어 관련한 종목군들에게는 당연히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이런 쪽으로는 괜찮겠죠. LX 하우시스 이런 쪽으로 얘기 나오는데 이거 말고도요. 한샘이라든지 리바트 또는 시멘트, 네, 시멘트, 페인트 이런 종목들 전부 다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위주로 일단은 네, 수요는 더 증가할 것이라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또 그다음에 건축, 네, 이런 쪽으로는 조금 쉽지 않아요. 그래서 V자 반등은 좀 어려울 것이다. 서서히 시장에 녹아드는 그런 전략을 취할 것 같다라고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주요 건설사들의 실적이 그다지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건설사들이 뭔가 잘못했어. 얘네들이 뭔가 나쁜 짓을 했어. 라고 이제 정부가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중징계를 내리면서 그래, 인정은 됐어. 그 다음에 알았어. 이제 앞으로 다음부터 잘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는 됐어요. 화이팅 하는 모습은 나타났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에 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양은 여전히 뜨거운 상황이라고 합니다만은 네, 여전히 이제 이 건설사들의 매출은 조금 축소되어 있는 모습들이기도 하고 또 이제 GS건설 같은 경우는 영업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네, 매출이 더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건설주들은 이제 다 내렸어. 이제는 올라가긴 할 거야. 라는 식의 전망이 나오는 반면에 여전히 불안감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신뢰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기가 조금 쉽지가 않다라는 느낌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과정 속에서는 이제 매매가 또 활성화되고 있고 정부의 어떤 그 지원 정책들이 계속 나타나게 된다면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리모델링이라든지 이제 리오프닝 아니죠. 리모델링, 재건축. 야, 이런 쪽으로 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테리어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건축 쪽으로는 건자재 쪽이라 봐야 되겠죠. 건자재 쪽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건설주들은 반등 가능성이 있지만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지켜보시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보도록 합니다. 자, 올해 1000% 넘게 올라간 종목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의료 AI 종목들인데 에코프로를 제쳤다 이런 얘기하고 있네요. 에코프로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얘기겠죠. 자, 지금 어제 이야기를 좀 보면 뇌졸중 의료 AI 솔루션 분석 등 사업을 영위하는 JLK는 11% 올랐고요. 네, 그 다음에 AI를 기반으로 심정지를 예측하는 의료기기, 이쪽은 뷰노입니다. 이게 상승세 보여줬고요. 네, 그 다음에 딥노이드, 이거는 이제 뇌동맥류 의료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래요. 이것이 바로 딥노이드, 이것도 13% 올랐고요. 그 다음에 암 질환을 중심으로 AI 플랫폼을 개발하는 루닛, 이런 것들은 또 어쨌든 전부 다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전부 다 AI를 기반으로 한 의료기기, 헬스케어라고 봐야 되겠죠. 이쪽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AI 헬스케어 분야가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네, 뭐 신약을 개발한다거나 아니면은 요즘에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영위하는 그런 제약사들보다도, 제약 바이오들보다도 상대적으로 실적 가시화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장비 쪽이라는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의료진단, 그런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관심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AI 의료진단, 그다음에 AI 신약 개발 또 이렇게 나뉘어요. 근데 이 AI 의료진단 쪽, 즉 헬스케어로 봐야 되나요? 장비 쪽으로 봐야 되겠죠. 이쪽이 훨씬 더 실적 개선이 쏙 빠르다. 즉 가장 나쁜 것은 이제 전통적인 그 신약 개발, 그 다음에 AI를 이용한 신약 개발, 그 다음이 AI 의료 진단, 이런 식으로 된다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플랫폼 제공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엑스레이, 그 다음에 뭐 심정지 예측하는 의료기기, 뭐 이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어떤 의료 진단 사업으로 하는 이런 쪽이 더 중심적인 부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 종목군들은요, 이제 블루오션이죠. 지금은 이쪽 시장에 나서고 있는 게 없죠. 의료기기, 의료장비, 뭐 이런 쪽이었는데, 여기다 AI를 더해가지고 좀 더, 네, 편하게 됐다라는 것과, 또는 좀 더 세밀화, 전문화되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청진기 가지고 뚝뚝뚝뚝 해가지고 뭐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요즘에는 뭐 MRI, CT 뭐 등등등 여러 가지를 가지고서 네, 하는 것처럼 이제는 AI를 이용한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예측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다. 이 정도는 뭐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의 중심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 종목군들의 관심들이 높아지고 주가 상승했다. 자, 다만 증권가에서는 의료용 AI 진단기업의 우상향 방향성은 맞다. 그렇지만 높은 밸류에이션이 지금 부담된다. 즉 기업 가치가 너무 고평가된 것 같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실질적으로 이런 기업들은요, 당장 뭐가 나온다기보다도 이제 AI를 붙여가지고 의료기기 나온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옛날에 보면 헬스케어요. 헬스케어고 그냥 의료기기 쪽인데, 여기다 그냥 AI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AI 열풍을 타고서, 이것도 AI로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이기는 한데, 이게 AI 열풍을 타고서 너무 단기적으로 올라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이런 부분들 좀 조심해서 투자해라, 이런 식으로 분석도 해주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뭐 어떤 종목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이 올라갔다 생각된다라면 거기서는 일단 브레이크 제동을 좀 걸어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들 따라가지 마시고요.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꼭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기기 관련한 종목이나 이런 헬스케어 쪽은 대체적으로 그동안 주가가 많이 내렸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 단기 반등을 통해서도 네, 어느 정도 계속 부담감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종목들이 뜨는 이유는, 자, 지금 대형주 쪽, 기술주 쪽 좀 내려간다 말씀드렸잖아요. 수급이 바이오, 헬스케어 쪽으로 움직이게 된다. 이 친숙한 테마잖아요. 개인들의 자금이 옮겨가기 쉽다라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네, 어떤 종목들은요,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네, 그 해가 비치는 곳이 있으면 그 뒤쪽으로는 음지가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같이 살펴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물가가 올라가면서, 뭐 정확하게 유가겠죠.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감을 작용하면서 금리가 더 오를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미국 증시 하락을 했고요. 기술주 중심으로 많이 내렸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쉽지 않을 것 같다 판단됩니다. 그래서 하단 지지가 2550포인트 잡혀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 포인트를 지지될 수 있는지 여부 좀 살펴보고요. 조금은 더 지루한 그런 박스권 형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 후반부 일단은 단디 붙잡고 안전벨트 꽉 매고 네, 그러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건설주 미워도 다시 한번 정책적인 이슈들이 들어오면서 그동안에 어떤 잘못된 것들, 그래 내가 다 인정할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쇄신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면서 뭔가 반등의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쪽보다도 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게 유리하다, 이런 전략들이 좀 전망이 됐었고요. 자, 에코프로보다 더 많이 올라간 종목이 바로 의료 AI다. 이쪽 관련한 부분들의 산업성, 이 사업성은 굉장히 밝은 상황이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높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AI를 갖다 붙인 헬스케어다. 그동안 쭉 내리고 있었던 그런 기업들에게 AI나 붙여가지고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라간 거 아니겠느냐? 조금 이거는 고평가된 가능성이 있다. 조심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붙여서 일단은 산업 부분들이 전부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쪽도 네, 너무 고평가된 것은 아닌지 너무 올라간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을 꼭 살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아니죠. 여기가 아니고 네, 자신이 하루라도 매매를 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은 사람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라. 그렇다면 그것은 이미 중독이 되어 있는 것이다. 매수 조건을 잘 따져보지도 않고 그저 매수하고 싶어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은 반드시 고쳐야 할 그런 악습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매를 못해가지고 안달이신 분들 있잖아요. 네, 오늘 꼭 매매를 해야 돼. 오늘 꼭 사고 팔아야 돼. 뭐 사지는 않더라도 팔긴 해야 돼. 팔진 않더라도 사긴 해야 돼. 이런 분들 계속해서 주식을 사게 되면요, 하락장에서는 결국 돌아오는 것은 손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좋은 시기를 이제 잡고 있는지, 좋은 시기에서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포지션이 잘 맞는지를 보셔야지만이 그게 중요한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맨날 매매하지 않고 하루 정도 쉬셔도 돼요. 뭐 일주일 정도 쉬셔도 됩니다. 매매하지 않고 그냥 기다렸다가 더 좋은 포인트에서 매수를 하셔도 되는 거니까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시장이 변동성이 클 때는 오히려 매매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 대응하는 것도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매매 포인트, 쉬라는 게 그냥 누워가지고 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시장에 관심은 가지되 매매를 쉬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매매를 쉬라고. 그냥 지켜보고 관망하라는 이야기지. 에이, 몰라, 쉬라 그랬어. 그러면서 어디로 그냥 1년짜리 여행 가버리고 그래버리면은 나중에 이제 시장에서 완전히 멀어지게 됩니다. 말뜻을 반드시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매매를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조금 쉬어도 된다. 이런 부분도 꼭 생각하시고요. 나한테 좋은 기회가 왔는지 그 여부들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아침부터 변동성 크게 나타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잘 해내실 수 있어요. 자,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시고 반등이 올라오는 모습들 기대하면서 오늘 장을 시작해 보도록 하자고요.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